3장 두뇌 기반 마음을 뛰어넘는 도약기 1. 상승 마스터 성저메인 킴 마이클즈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2024년 신년 웨비나 세상의 전환기에 평화의 불꽃이 되기. 나는 상승 마스터 성저메인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황금시대의 전개와 이를 위해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 여러분에게 몇 가지 생각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반대하고 있는지도 말하고자 합니다. 물론 육화 중이든 육화하지 않았든 타락한 존재들, 자신 또는 타락한 존재들에 의해 마음이 장악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황금시대의 구현에 반대하며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황금시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타락한 존재는 실제로 없습니다. 낮은 정체성층에 속한 존재들조차도 내가 이 행성을 위해 실제로 계획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특정한 사고방식에 갇혀서 지금 드러난 것, 지난 몇 세기 동안 점진적으로 드러난 것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황금시대에 대한 나의 계획이 이미 가져온 것과 동일한 것을 더 많이 가속화하고 더 많이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내가 과학에 영감을 주기는 했지만 과학을 통제하고 과학이 물질주의에 맹목적인 막다른 길로 향하도록 유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과학이 가까운 미래에 거기에 머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내가 꿈꾸는 황금시대의 비전은 아닙니다. 과학 분야의 비약적인 진보. 그렇다면 내 비전은 무엇일까요? 물론 내 비전은 양적인 발전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노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질적인 발전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진보할 수 있는 비약적인 진보라는 표현을 사용할까요? 그것은 실제로 뚜렷한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점진적인 개선이 아니라 더 높은 상태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더 높은 상태로의 전환일 수 있지만 더 낮은 상태로의 전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정적인 변화입니다. 물론 나는 황금시대에 이러한 비약적인 진보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마음에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에 집중해 봅시다. 과학은 오랫동안 물질주의의 소나기에 있었을지 모르지만 과학에 대한 그들의 지배력은 무너지고 있으며 점점 더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외부 과학계의 영향 때문이 아니며 적어도 직접적인 영향은 아닙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집단의식의 고조로 인한 영향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로 과학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최신 과학 발견을 살펴보고 일부 마지못해서 그것이 물질주의를 넘어선다는 것을 깨닫는 과학자들 사이에 집단의식 고양에 의해 주도됩니다. 과학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엄격한 물질주의를 넘어서야 한다는 인식과 공감대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과학이 인류의 삶을 개선하는데 진정으로 영향을 미치려면 물질주의를 뛰어넘어 의식을 무시하지 말고 비약적인 진보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부 과학자들이 여전히 꿈꾸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이론에 의식을 통합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의식을 통합하지 않고는 모든 것에 대한 이론이 불가능하거나 적어도 불가능하다는 인식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논리입니다. 모든 것을 통합하지 않고 어떻게 모든 것에 대한 이론이 완성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확실히 인간에게 의식이 있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과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각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과학의 기초가 되는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이것은 점점 더 뚜렷해질 것입니다. 물론 일부 과학자들이 이미 시작했듯이 공개 회의에서 과감하게 발언하는 과학자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점차 추진력을 얻고 과학자들이 과학이 지금까지 해결책을 찾지 못했던 문제나 수수께끼를 해결하려면
물질주의를 버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결정적인 양자 전환이 올 것입니다. 물리학의 두 가지 주요 이론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이 두 이론이 현재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은 모든 것을 설명하는 단일 이론으로 통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이론 모두 의식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학적 설명은 메신저의 과학 지식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과학적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의식을 새롭고 더 높은 세계관에 통합하기 시작한 과학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여전히 더 큰 비전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과학자들이 의식의 역할을 기꺼이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과학 분야에서 비약적인 진보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과학을 이끌어온 원동력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것은 두 가지 움직임입니다. 하나는 지식, 이해, 심지어 진리에 대한 탐구입니다. 다른 하나는 인간의 삶을 개선하려는 실용적인 측면입니다. 현대 기술의 부작용. 그럼 과학의 실용적인 측면인 기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술이 인간의 삶을 개선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기술은 여러 면에서 인간의 삶을 개선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는 것처럼 위협과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핵전쟁의 위협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빈곤의 위협이나 상태, 질병의 위협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제는 공해, 기후변화 등 뭐라고 부르든 위협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기술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술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심지어 인류의 생존에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지금까지 인류가 취해온,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취해온 기술에 대한 궁극적인 접근 방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축복이자 저주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기술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기술을 적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특정한 기술을 에너지 생산에 사용할지 아니면 점점 더 큰 폭탄을 만들지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의식의 조건입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 심지어 학계 밖의 사람들까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으면서도 인간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 사용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의식을 연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무의식적이고 비양심적인 기술 사용이 어떻게 이러한 위협을 초래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무의식적으로 기술을 사용하게 되었을까요? 과학적 물질주의가 무의식적으로 과학을 사용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적인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의식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 큰 그림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무의식적이라는 말입니다. 할 수 있다면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일까요? 사람들이 여기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두뇌와 인공지능. 다양한 형태의 기술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은 이러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뉴스에 오르내린 기술 중 하나는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을 둘러싼 모든 논쟁의 문제는 과학적 물질주의가 의식을 무시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식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발전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의식과 지능의 차이를 보지 못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그것들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인공지능이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이유입니다. 무엇에 비해 인공적인가요? 인간지능인가요? 왜 인간 두뇌의 생물학적 기반 지능은 자연지능으로 간주되고 컴퓨터와 컴퓨터 알고리즘에 기반한 지능은 인공지능으로 간주되는 것일까요? 많은 과학자가 그렇게 보지 않나요? 글쎄요, 이것은 다시 한번 의식에 대한 무지, 여러분이 누구인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무지에 근거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다시 과학적 물질주의의 산물이며 이제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은 세기 동안 인간의 의식이 뇌활동의 부산물인 현상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의식이 실제로 무엇인지 기꺼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여기에 인간의 지식과 노력의 가장 정교한 측면이라고 주장하는 상당히 새로운 과학 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천 년 동안 신비주의 가르침, 즉 의식이 먼저이고 뇌가 두 번째라고 말해온 것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이 인공지능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인류는 인공지능에 대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록된 역사를 되돌아보면, 물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인류는 기록된 모든 역사에서 인공지능을 다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이 미친 마스터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하지만 내가 말하는 인공지능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의 뇌입니다. 인간의 뇌는 오늘날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종류의 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의 가장 간단한 정의는 무엇일까요? 학습하고 적응할 수 있는 지능입니다. 인간의 뇌에 대한 완벽한 설명이 아닐까요? 학습하고 적응할 수 있는 지능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뇌입니다. 따라서 지능을 학습과 적응의 과정으로만 본다면 컴퓨터에서 일어나는 일이 컴퓨터의 물리적 구조의 산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물리적 뇌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자각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일부 과학자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컴퓨터는 절대로 자각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과학이 취해온 접근 방식을 살펴보세요. 아주 간단한 컴퓨터, 즉 암호를 풀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계산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컴퓨터는 더욱 정교해졌지만 여전히 기본 설계는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습니다. 단지 더 빨라지고 더 큰 용량과 더 큰 메모리를 갖게 되었을 뿐입니다. 일부 물질주의자들은 컴퓨터의 용량을 계속 늘리는 것, 즉 컴퓨터 용량의 양적 증가가 단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컴퓨터가 자각하는 임계점을 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